옵사이트 현대화 네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육상 출하 인랜드 로딩 사례이거든요. GS 칼텍스가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음, 인랜드 트럭이면 저렇게 트럭 탱크로리 안에 컴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개짜리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섯 개짜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나라가 커가지고 다섯 개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는 4kg짜리 네 개 있는 작은 차는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출하를 시작을 하면 이제 노딩함에 들어가가지고 1번 창, 2번 창, 3번 창, 4번 창, 5번 창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노딩함을 가지고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사람이 쭉 지켜보면서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 밸브가 있거든요. 이 수동 밸브를 닫아가면서 한 칸 한 칸 채워가는 형태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얼마나 이 기름이 바닥에서 채워지면서 유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저 맡았기 때문에 기사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하는 방법. 그래서 자동으로 그 각 유창마다 채워지고 기사가 저기에 노딩함 옆에 안 서 있어도 딱 한 창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지가 멈추면 기사가 노딩함 빼서 옆에 칸에다가 옮겨놓고 다시 스타트하면 또 지가 자동으로 채우게. 그러면 최소한 기사가 저 유증기가 나오는 그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유리하지요. 안전하고. 그런 형태로 바꿨어요. 이건 다 탑로딩이고 바텀 로딩은 훨씬 더 옛날보다는 더 안전해졌죠. 밑에서부터 연결만 바꾸면 되니까. 보시죠.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육상 인레드 로딩은 예를 들어서 아큐로드나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걔는 저 컴파트별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렵지요. 예를 들어 기능 그냥 밸브 한번 열고 그러면 저기는 계속 컴파트 저 노딩함으로 나오면 사람이 보고 저 칸 유창에 어느 정도 찼는지 보면서 수동으로 끊거나 아니면 저 플로 유량계 누적 적산량을 바라보면서 적당 칸마다 4kg씩 이렇게 손으로 채워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지요. 근데 이걸 DCS로 하면 DCS는 저 이 유량을 보면서 알아서 4kg 단위로 끊어서 적재할 수 있잖아요. 자동으로. 뿐만 아니라 DCS로 하면 이 차량 출하 베이에 렉에 어떤 때는 한 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세 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GS 경우는 그때 최대 14개까지가 차들이 들어왔었어요. 16개까지도 있지만 그건 이제 출하 유종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트럭이 어떤 때는 한가할 때는 거의 뭐 한 대도 없고 많을 때는 특히 내일 유가가 올라간다 하면 오늘 막 도떼기 시장 해가지고 모든 출하베이가 하루 종일 저 탱크로리로 꽉 차 있는 날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펌프는 대수가 옛날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펌프가 항상 출하 펌프가 돌아요. 아니면 사람이 더 켜주죠. 아 오늘은 출하 차량이 많은 날이니까 펌프 두 대 돌리자, 세 대 돌리자. 근데 DCS로 하면 이 출하가 지금 진행되는 대수에 따라서 펌프를 하나 돌릴지 두 개 돌릴지 세 개 돌릴지 동적으로 펌프의 대수를 조절해 버리니까 에너지도 세이브 될 뿐만 아니라 적정 출하 요속과 압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균일하게. 그러면 출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균일성 유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아무리 유체지만 석유화학 유체는 결국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시빌리티가 있어서 약간의 미세한 변화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출하에서는 항상 중요한 건 균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출하 펌프 대수를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출하 바이패스, 저 펌프에서 일정 부분이 바이패스로 돌아 나가니까요, 탱크로. 그 바이패스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균일하게 이 출하 라인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인랜드 로딩의 장점이에요. DCS로 컨트롤하면서. 하이드롤릭 컨트롤은 DCS만큼 잘하는 놈이 없잖아요. 과거에 아킬로드는 세스터 발브 형태로 해서 풀 오픈 뭐 80% 크로즈, 100% 크로즈 이렇게 작동을 했는데 반해서 이 DCS로 들어오면 저 컨트롤 밸브는 0에서 100%로 작동하잖아요. 출하량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그러면 월등하게 그 파이프라인에 미치는 저기 유충격, 압력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 DCS로 수행함으로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쨌든 탱크 출하장에 트럭 기사가 오면 무조건 주문서를 들고 오든지 해가지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터미널에서 뭘 조회해서 뭘 해가지고 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근데 지금은 뭐 셉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ERP 시스템에 발전돼 있어가지고 모든 고객들은 전부 다 본사 주문 시스템에 다 뭐 결제 사전에 뭐 절차를 다 하고 다 주문까지 다 처리해서 내가 트럭이 어떤 놈이 가서 어떤 물건을 얼마큼 실어 오겠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다 결정되잖아요. 전산에서. 그러면 트럭이 그 자기 드라이버 카드를 들고 출하장에 도착을 하면 게이트에 그 차량 그 카드만 댐으로써 이 차는 누구고 어떤 물건을 실으러 온지 이미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보로, 카드 정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단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차가 오늘 하루 여러 건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A 주소에다 배달해주고 B 주소에다 해주고 A, B, C, D, A, B, C, D 4개 주유소를 배달해 준다면 이번에 내가 어떤 주유소 걸 실어 갈 거야 라고 기사가 선택하는 기능이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차는 출하장에 카드를 대면 오케이, 이 사람은 어떤 기사니까 출입이 허용됐지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터미널에 카드를 대면 터치 스크린에 그분이 실어갈 수 있는 물건들 종류들이 쭉 나오면 그 중에서 오케이 하나만 선택을 하죠. 나는 이번엔 B 주유소 거 실어갈 겁니다. 딱 선택을 하면 오케이, B 주유소 거 어떤 제품이 실어갈 건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출하 시스템에서 네, 우리가 16개 베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베이로 가세요 라고 결정되죠. 출하 베이가. 그러면 이미 만약에 그 출하 베이가 사용 중이라면 당신의 순번은 5번째입니다 하고 차량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량 대기 번호가 뜨죠. 1번 순서는 누구고 몇 번, 몇 번에 몇 번이고 차량 번호 4자리가 뜨는 거죠. 자기 대기 순서가. 그러면 자기는 그 대기 순서에 따라서 옆에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몇 번 번호 차가 출하되면 자기는 그 다음 따라서 출하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DCS 운전자가 개입할 일이 없어요.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까지 DCS 운전자가 누구세요? 물건을 얼마큼 뭐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GS가 대충 하루에 800대를 처리해요. 탱크롤이. 그리고 뭐 바쁠 때는 그거에 배가 되는 대충 1500대 정도가 처리가 돼요. 하루에. 만만치 않은 물량이죠. 탱크롤이. 근데 이걸 난리 바가지였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놓으니까 DCS 운전자가 개입할 일이 없어요. 차량 출하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주유소에 우리 차 끌고 가가지고 카드 읽혀가지고 얼마 해놓고 내가 저 주유기 차에다 연결해서 띡 주유하고 카드 빼가지고 그냥 내 목적지로 가는 그 개념하고 동일해요. 이 육상 출하장 운영이 사람의 개입이 없는 거죠. 형태도.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아큐로드 같은 전용 플로우 컴퓨터를 써가지고 뭐 종이를 집어넣고 물량을 입력을 손으로 키보드에 입력하고 다시 거기서 나온 레포트를 다시 ERP에다 입력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전체를 DCS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DCS하고 ERP하고 OPC 통신으로 연동하게 해놨거든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ERP에서 줄 정보라는 것은 전부 다 뭐 주문 정보잖아요. 그 다음에 DCS가 ERP에게 줄 것은 실적 정보밖에 더 주겠어요. 뭐 나 누구고 차량 번호 뭐고 뭐 오픈 토탈라이저 오픈 얼마고 크루즈 얼마고 물량 얼마고 평균 온도 얼마고 뭐 이런 정보들 쭈루루룩 올라가잖아요. 그럼 ERP로 올라가면 ERP에서는 출력 점포가 알아서 상대방한테 갈 거잖아요. 그 주유소에게. 그 참고용으로 트럭 기사가 이 출하장을 떠날 때 참고용으로 참고용 영수증 하나가 출력될 뿐이죠. 그래서 이놈이 트럭 기사 손에 주어지면 이 사람은 그 영수증 보고 아 배달처가 어디고 물량이 이만큼이고 자기 컨펌 해가지고 그냥 그 주유소에 가면 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게 출애량 지식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으로 출애량 지식인은 1, 2, 3, 4, 5, 6, 7, 8, 9 빵까지만 표시하는 그 숫자만 표시하는 용도로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트럭 기사들이 이 출하장 시설에 익숙해져도 출하가 뭔지 자기는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멈춰요. 기름이 안 흘러다가 멈추든지 아무리 스타트를 해도 기름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담기지를. 그러면 그 원인을 물어본다고요. 전화로. 거기도 전화가 뭐 그 유증기 폭발 위험 지역인데 전화가 있겠습니까? 저쪽 떨어져 가지고 한참 걸어가 가지고 나 누군데요? 왜 안 시작이 안 돼요? 그럼 DCS 운전자고 보니까 에러 코드가 뭐니까 그거 뭘 다시 하고 시작하세요. 이러면 벌써 5분, 10분이 지나가잖아요. 5분, 10, 보통 차 한 대가 들어오면 한 10분 정도 내에 쫓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가 안 돼요. 얘기하라고 5분 날리잖아요. 그러면 출하장 에피션시가 벌써 50%가 떨어져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요. 왜 출하가 안 돼요?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지 말고 저 출하장 지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전자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저기 한글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사진에 저 25000이 전부 다 도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기 한글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 오류, 그러면 주문 오류 또는 사무실 방문 이런 식으로 저 추락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고 아 접지가 문제였구나 아니면 아 내가 조작이 실수였구나 하는 거 해서 바로 자기가 현장에서 조치해 가지고 출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대부분 접지 문제예요. 접지해서 접지가 잘
물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하는 도중에 접지가 살짝 흔들렸던지 해가지고 접지가 저 불량으로 떨어지니까 출하가 멈춘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이런 것만 잡아줘도 효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출하장 운영 효율이. 이 부분이 제가 한 사례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블렌드 팩이에요. 아마 리파이너리라면은 한국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휘발유 제품에는 특정한 그 정유사별로 첨가제를 희석해서 그 나중에 시장에서의 이게 누구 물건이 어느 회사 물건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쓰죠. 근데 이런 브랜드 팩은 특정한 케미칼이고 인젝션 그 레이쇼도 회사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DCS에다 굳이 통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양도 적을 뿐만더러 그 인젝션에 관련된 다양한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DCS 관점에서는 그 인젝션에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을 충분히 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DCS 엔지니어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인젝션에 관련된 것은 이미 브랜드팩이라는 회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인젝션 시스템을 그대로 쓰되 DCS하고 통합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런 인젝션 시스템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드버스나 뭐 이런 것으로 통신 방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팩 회사가 나는 절대로 스탠다드 통신을 안 쓸 거야 라는 주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젝션이라는 그 업무 특성이 표준 통신 프로토콜에 맞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DCS가 쓰는 표준 방식과 인젝션 컨트롤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 사이에 누군가를 중개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DCS가 나 저기 지금 휘발유가 지금 200리터 들어갔다, 300리터, 400리터 들어갔다라고 인젝터에게 알려주면 인젝터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하고 주입 실적까지 최종 보고하도록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랜 시간 저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쪽을 오래 해본 전자회로부터 뭐 마이크로 인베디드 시스템 뭐 그런 개발 백그라운드를 오래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GS일 경우는 제가 저런 특별한 PCB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 문제를 인젝션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정유 공장에 어떤 필요가 있다라면 어떤 개발자를 사용하든지 간에 정유 공장의 목적, 전략, 운영 방법에 맞도록 구성해 줘야 하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그런 게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오시오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육상투라 설명드렸습니다.